안녕하세요. 김지연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설정 꺼내는 것만 다시 한번 할게요. 저번에 했었지만 다시 한번 꺼내놓고 또 지우면 되죠. 뭐 많이 꺼내놨으면. 일단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앱스. 앱스에서 설정. 예, 없으시면 옆으로 넘겨서 어디 있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또 내용이 많으시면 찾기 힘드시면 점점점 누르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해서 저는 보통 가나다 순으로 해놓거든요. 가나다 순으로 하시면은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돼 있으니까 눌러서 설정 정렬에 설정이 아닙니다. 정렬에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설정을 꾹 누를게요. 그러면 홈화면에 추가 홈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찾아볼까요? 자, 플레이스토어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제가 저기 문자 보내는 거 할 때 키보드 연습하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판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또 설치를 좀 하셔야 되면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니까 그거 설치하기 위해서 쓰셔야 돼.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한번 또 이것도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꾹 누르고 홈화면에 추가 또 하셔도 돼요. 있어도 또 하셔도 돼요. 지우는 거 연습하려면 어차피 또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우는 것도 연습하시려면은 어차피 여러 개 있어야 지우는 거 연습하기도 좋으니까 또 여러 개 꺼내 놓으셔도 돼요. 연습하는 겸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앱스 화면에 가서 그 다음에 유튜브는 여기 찾으셔서 만약에 없으시면 구글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면 그 안에 보통 유튜브가 있습니다. 밖에 유튜브가 나와져 있는 분도 계신데 보통 보니까 구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유튜브는 구글에서 찾아주세요. 구글에서 유튜브 찾으세요. 찾으셨으면은 요거 해서 요것도 꼭 눌러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홈화면에 추가. 여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앱스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터치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홈화면에 이렇게 따로 빼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홈화면에서 한번 꺼내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더 꺼낼게요. 자, 설정 하나 더 꺼내볼게요. 지우는 거 하려고요.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앱스 화면에 있는 거 복사본들이기 때문에 지우셔도 원본이 남아 있으니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꺼내는 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다 꺼내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꺼내 놓으셨으면 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사용하실 거는요. 지우는 걸 해야 되겠죠.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웹스 단추 표시라고 혹시 요거 보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밖으로 얘가 안 만들어지거나 이제 제가 꾹 누르면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꾹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959청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네이버 할 때 959청 들어가서 959청 접수하는 화면을 이제 홈 화면에 만드시라 그럴 거거든요. 여기다가 딱 누르면 바로 959청 접수하는 화면이 나오게 하는 걸 만드시라 그러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 가서 타자 연습기 설치하셨는데 설치를 했는데도 화면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단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설정하는 거에서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가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알아만 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홈화면 설정하는 건데요. 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웹스 버튼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꾹 눌러서 이동을 했는데 안 된다거나, 또는 내가 뭐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단추가 안 보인다거나, 홈화면에 안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건지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는데 난 이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든가, 그게 앱스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제가 요거를 잠깐 끄고 들어갈게요. 요거 눌러서 모든 화면을 일단 닫을게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요걸 누르고 일단 모두 닫기를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면 처음 화면이 나와요. 그래야지 처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 자, 홈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홈화면을 누르세요. 자, 홈화면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화면을 구성하는 게 나오고요. 홈화면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화면이 버튼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예요. 버튼 배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버튼 배열이 저는 4 곱하기 5라고 돼 있죠. 4 곱하기 5. 그러니까 가로로 4개, 세로로 5개까지 버튼을 배열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앱스 하면은 여기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고. 앱스 하면은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대각선. 아이고, 여기서 안 나오네요. 아까 웹들 모여져 있던 그 화면도 4 곱하기 5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면에 단추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게 배열을 뭘로 할 건지를 여기서 정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는 홈과 웹스가 같이 보이는 화면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홈 화면만 나오게 하는 게 있고요. 홈 화면만. 그 다음에 홈과 앱스 화면을 같이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홈 화면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적용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냥 단추들만 쫙 나와요. 단추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앱스 화면에 단추가 다 앱스에 있었던 화면을 단추에 다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웹스 화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웹스 화면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선생님대로 따라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홈 화면으로만 쓰겠다고 돼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앱스 화면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앱스 화면이 여기 화면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서 다 찾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가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홈 화면이 여기가 뭘로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홈과 앱스 화면 사용으로 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홈 화면만 사용으로 돼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돼 있어요. 화면을 못 바꾸세요. 그래서 이게 뭘로 돼 있는지 확인 먼저 하세요. 가끔 가다가 홈 화면만 사용으로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분 정도. 왜냐면 이제 단추를 좀 더 크게 쓰고 이렇게 말씀드린 따로 단추를 빼지 않고 그냥 한 군데서 화면에서 모두 터치를 하셔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홈화면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스 화면을 따로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게 홈과 웹스 화면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걸로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그대로 따라 하시기가 좀 쉬우세요. 그래서 홈화면에 가셔갖고 여기 홈화면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홈화면에 웹스 화면 버튼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켜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여기 아까 웹스 단추라고 이렇게 9개 단추가 있었던 게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정 누를게요. 여기서 홈화면에서 요걸 켜야지만 여기를 켜야지만 이 단추가 보여요. 요걸 딱 눌렀을 때 웹스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추를 보이게 하려면 웹스 버튼을 켜주셔야 돼요. 그게 설정에 홈화면에 웹스 버튼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걸 키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스 버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켜져 있어야 그 버튼을 통해서 웹스를 들어가실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안 켜져 있으면 그냥 밑에서 위로 미시면 돼요. 그럼 웹스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시면 요 X 버튼 추가하시면 되고, 이제 대면으로 수업할 땐 제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신지 여쭤보고 한번 켜드리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요거 추가하시면은 버튼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화면 구성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그래서 제가 X를 펴놓은 게 이걸 키란 뜻이에요. 이거는 웹스 버튼은 켜놓으셔라.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홈 화면 구성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홈 화면의 항목이 삭제되거나 이동되지 않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키시면 홈 화면에서 꾹 눌러갖고 움직이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추를 꾹 눌러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보통 이게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걸 딱 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꾹 눌러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꾹 눌러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홈화면 구성 잠금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키지 마시란 뜻이에요. X는 이걸 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하지 말고 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가끔 한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꾹 눌러서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거를 켜놓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화면에 새 앱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하셨을 때, 다운로드 하거나 할 때 그 앱 아이콘이 홈화면에 자동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데 홈화면에 추가가 안 되게 만들어줘요. 이걸 끄시면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뭔가를 설치했을 때 그 단추가 홈화면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앱스 화면에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놓으시라고요? 켜놓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이거는 켜놓으세요. 그러니까 앱 추가할 수 있게 해놓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걸 안 해놓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구로구청에 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추를 만드시라 그러거든요. 그게 단추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한 두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럼 단추가 안 만들어지니까 선생님 왜 선생님 말한 대로 했는데 안 되냐 그러시거든요. 그럼 보면 이게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단추 만드는 걸 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요 세 가지 보이시죠? 앱스 단추, 요 홈화면에 필요한 단추도 움직이는 거, 요 세 가지 버튼 켜놓으시고 꺼놓으시고 켜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스마트폰에서 단추를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전에 기초할 땐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안 만지시거든요. 이거를 잘 안 만지시고 그냥 그대로 처음 사신 대로 가지고 오세요. 보통은. 그럴 때는 이게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만져져 있는 상태인데 스마트폰 조금 배우시고 오시다 보면 이제 요런 거를 약간 만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버튼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본인이 해 놓으신 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배우고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초차 처음에 배우실 때는 별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 안 만들어지고 그런 게. 근데 이제 조금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시면 이런 게 생겨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안 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요 버튼 3개 보이시죠? 키고 끄고 키는 거. 그거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화면 구성은 되도록이면 홈과 앱스 화면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홈 화면에 앱스 화면까지 다 나오게 사용하지 마시고 홈과 앱스 화면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로 홈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스 단추를 설정하실 때 그 단추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는 자, 홈화면 아시죠? 이제 요걸 누르면 나오는 요 홈화면.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단추들이 나오는 홈화면 아시죠? 그 화면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게 페이지예요. 저는 1개, 2개. 그러니까 옆으로 넘겼을 때 하나의 화면하고 2개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넘겨도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요. 2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게 그래서 점이 2개인 거예요. 보이시죠? 점이 2개가 있죠? 그건 이제 제가 화면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의 화면으로
있는데 요거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2개의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개의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는 너무 많으면요 옆으로 계속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앱스 화면하고 홈화면을 구분해서 쓰시라 그래요. 이거를 웹스 화면하고 홈화면을 구분해서 안 쓰시면 계속 옆으로 넘기면서 앱스를 찾아야 돼요. 앱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페이지가 굉장히 많으면 많으면 옆으로 넘겨야 될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 얼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심플하게 내가 많이 쓰는 것만 밖으로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늘리는 방법, 줄이는 방법을 좀 설명을 저번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할게요. 자, 페이지 수는 여기 홈 화면을 꾹 누르시면 돼요. 자, 홈 화면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꾹 누르세요. 네.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페이지입니다. 한 개, 저는 몇 개예요? 2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나. 그럼 3개가 됐죠. 점이. 또 옆으로 가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페이지가 여러 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4개 됐죠. 저는 4개. 한 개, 2개, 3개, 4개. 예, 4개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개나 돼 있는데 지금 가끔 이제 보시면은 여기 4개신 분들이 여기에 단추 하나 있고 여기에 단추 2개 있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은 2개만 있는 거는 딴 데로 옮겨 놓으시면 얘를 지워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추가 막 따로따로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홈을 다시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옆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에 요게 이렇게 해서 따로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옆으로 가시면 옆으로 가면 하나 있고 옆으로 가면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세요. 처음에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남겨놓아서 이 빈 데를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꾹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동이 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옆에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비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비었으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건 어떻게 해요? 또 꾹 누르시고 위쪽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쓰레기통을 누르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페이지를 갖다가 지워서 예, 쓰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페이지는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지 마시고 페이지는 좀 작게, 적게. 그래서 저는 일단 2개로 해놨는데요. 뭐 하나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안에 가서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 2개로 일단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요거 눌러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네. 홈 버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와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되셨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드시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써야 될 단추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저 이렇게 옆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쓰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은행은 은행끼리,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편집끼리, 또 SNS는 SNS 뭐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뭐 밴드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그런 거끼리, 또는 인터넷 홈쇼핑은 쇼핑끼리 단추들을 이렇게 모아서 폴더라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단추들이 모아져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아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꺼내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할 걸 여기다 모아놨어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단추들을 모아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아무래도 조금 쓰기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페이지도 많이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좀 좋으니까 자, 그거는 제가 아까 요거 끝 가져오시라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다시 빼는 걸 할게요. 폴더에다가 한 군데다 넣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폴더를 없애는 방법은 요걸 또 다시 빼면 폴더가 없어져요. 그래서 빼서 또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잠깐만 이제 채팅창에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나와 있으니까. 저희 수업은, 예, 지금 들으시는 수업 아시죠? 이 수업은 1월 31일 6시까지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반복해서. 그거 잘 모르시면 제가 좀 이따가 유튜브 교육 보는 방법이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걸 통해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듣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다시 보면 되는지를 좀 이따가 여기 유튜브 교육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유튜브 주소 누르시면은 구로구청 수업은 그 링크를 통해서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폴더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이제 안내 한번 해드리고 폴더는 그냥 이 단추 있잖아요. 여기 홈화면에 있는 단추를 그냥 겹치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LG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LG는 따로 폴더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삼성 분들이 거의 많이 있으셔서 제가 삼성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누르고 이렇게 이 단추에다가 단추를 이렇게 겹치세요. 아, 이거 도망가는데요, 얘가? 아,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겹치세요. 예, 아까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저도 도망가지 않게 딱 붙잡아서 이렇게 겹치세요. 겹쳐서 놓으세요. 놓으시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겹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폴더 이름을 뭐로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 터치를 하시고 여기다 이제 폴더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 일단 저는 수업이라고 쓸게요. 기초 수업이라고 쓸까요? 우리가 기초 수업이라고 쓸게요. 기초 자, 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마다 이제 그 단추들이 쓰는 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은행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각각마다 이 단추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것끼리 이렇게 겹치시면 돼요. 겹쳐서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적고 완료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기초 수업에 관련된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홈을 누르시면 돼요. 홈을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럼 다른 것도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도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유튜브도 눌러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졌죠? 이거 누르시면은 폴더가 나오고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럼 다시 여기 기초 수업을 누르시고 다시 쓰면 돼요. 지우고 다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 또 눌러주면 이름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모아가지고 쓰시면 아무래도 좀 단추를 적게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그리고 홈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폴더는 나는 안 쓸 거다. 그러면 폴더에 들어가서 이걸 밖으로 빼면 돼요. 눌러서 자,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살짝 옆으로 밀어볼까요? 꾹 누르시고요. 이쪽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나가서 놓으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너무 위로 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밖으로 빼집니다. 밖으로 빼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저도 이거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버려가지고 자, 다시 기초 수업에 들어가서 자, 설정을 누르시고 어떻게 해요? 자, 위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또 남았죠? 자, 다시 눌러서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빼면 돼요. 빼면 제가 밖으로 빼죠? 그럼 폴더가 없어집니다. 알아서. 제가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빼면 폴더는 알아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시면 폴더가 만들어지고 일단 밖으로 빼면 폴더는 없어집니다.
보이시죠? 자, 요 단추는요, 저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설정하고 유튜브랑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있는데 또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추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지우실 때는 꾹 누르고 삭제를 하시면 돼요. 꾹 누르고 삭제. 예, 꾹 누르고 삭제. 꾹 누르고 삭제. 예.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여기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애들은 딱 눌렀을 때 삭제하고 사용 중지가 나와요. 사용 중지는 사용을 안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고, 삭제는 요 단추만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신 어플리케이션 있죠?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신 거, 이런 애들은 꽉 눌렀을 때 설치 삭제가 나옵니다. 설치 삭제는 뭐냐면 이걸 스마트폰에서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애실 거면 요걸 누르시되, 안 없애실 거면 절대 설치 삭제를 누르시면 안 돼요. 뭘 누르셔야 돼요? 삭제를 누르셔야 돼요. 삭제하고 설치 삭제하고는 다릅니다. 삭제는 그냥 이 단추만 없애겠다는 얘기고, 설치 삭제는 스마트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삭제가 아니고 사용 중지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 중지는 설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얘는 유튜브는 기본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설치 삭제는 안 되고, 사용 중지는 사용을 안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삭제와 사용 중지와 설치 삭제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지울 때. 그래서 우리는 삭제만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삭제나 그 다음에 사용 중지는 아예 안 쓰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삭제하실 때의 의미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폴더 만드는 거랑 폴더 만드는 거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단추 삭제하는 거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게, 이제 알림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알림창. 네. 알림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와이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알림창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서 밑으로 아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릴 건데, 잠깐만 이제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림창 하기 전에 요거야, 요거. 요게 알림창이고, 이제 빠른 실행 도구는 여기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나오는데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V3, 예. 요쪽에 있는 요 그림들은 뭐냐면 상시로 켜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보기 같은 거 켜놓으시면 요쪽에 만보기 걸음 표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요쪽에 표시가 됩니다, 보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나 그거 받으시면 이쪽에 다운로드 됐다고 아래쪽 화살표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전 이제 알람 설정돼 있어서 알람, 그다음에 소리는 진동으로 돼 있는 상태여서 소리, 그다음 요게 와이파이. 잘 안 보이시죠? 아, 바탕화면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진한 걸로. 여기 부채꼴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예, 여기 부채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유 그림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일단은 화면을 이렇게 해서 연필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역시나 연필이 사용이 안 돼서. 자, 전에는 제가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썼었는데 지금은 못 써서요. 이렇게 해서 여기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면 여기 부채꼴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이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있으실 거예요. 요거. 네. 요게 이제 그 통신 상황 아시죠? 그래서 이게 다 있으면은 전화 잘 되는 거고, 뭐 두 개만 있으시면 통신 상황이 그거만 되는 거. 그거 이렇게 있고요. HD는 이제 화면에 달리는 거고, 요거 배터리, 배터리 저는 100%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위에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자, 손가락 두 개로 내릴게요. 하나로 내리셔도 되고 두 개로 내리셔도 돼요. 일단 하나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이 이렇게 하나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빠른 설정 창이거든요. 빠른 설정 목록 창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더 한 번 더 내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한 번 내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두 번 내리면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화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화면 사용하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릴게요. 한 번 더. 네,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예. 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필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 있죠. 많이 사용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또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또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동그라미를 좀 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일단 와이파이. 와이파이 설정. 제가 이제 일단 와이파이를 껐어요. 와이파이. 그 다음에 소리. 이게 소리죠. 네, 소리. 블루투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동 회전. 예. 이거. 그 다음에 손전등. 손전등은 뭐 다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요 비행기 모드는, 이제 요 비행기 탑승 모드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비행기 탑승 모드 누르시면 전화, 문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를 비행기 탑승 모드를. 그러니까 전원 오프 상태랑 거의 비슷해요.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은 저걸 누를 일은 없으십니다. 예. 비행기 타실 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일은 별로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건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화면 보기. 예. 그 이제 이건 보안 와이파이 찾으셔서 예, 설정하는 건데 뭐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여기 화면 밝기. 여기 화면 밝기 조절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 이거 바탕 화면에 있는 설정 아시죠? 바탕 화면에 있는 설정하고요. 저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누르셔도 설정에 들어가지고요. 바탕화면 아니고 홈화면에서 아까 설정 꺼내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홈화면에서 설정을 누르시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설정 목록창에서 요거를 누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셔도 돼요. 이걸 눌러도 설정이 바로 나오니까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 멈춰놨어요. 요거는 이제 끄기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있고요. 자, 이제 옆에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옆으로 가셔야지 또. 예, 옆으로 넘기시면 또 다른 기능이 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위치. 위치는 저는 켜놓은 상태예요. 예, 그 다음에 동기화가 혹시 켜져 있으실 수도 있는데 동기화는 그거는 보통은 처음에 사시면 켜져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동기화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구글에 있는 구글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동기화예요. 동기화 같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신 내용이 구글에 이렇게 보관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겠다는 뜻인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하면 좋은 점은 내가 폰을 잊어버려도 내 자료가 구글에 로그인했을 때 내가 구글 계정을 로그인했을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시기가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화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동기화를 하시면 스마트폰이 약간 느려질 때가 있어요. 전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게 조금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있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다음 다크 모드. 예. 그리고 집중 모드로 해놓으시면 뭐 몇 가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문자가 뭐 나중에 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집중 모드예요. 일단 여기는 요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두 개. 예, 뒷부분에서는 보통 뒤에 보시면 위치는 뒤에 있어요. 앞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예요. 화면 하나 옆으로 넘겨서 두 개 하면 거기서 위치만 거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 화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화면 설명. 일단 화면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거, 거기 있는 거. 네. 이제 사용하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 방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정 목록에서 설정 단추라고 쓸까요? 설정 단추라고 이게 정확한 이름이 예, 그냥 설정 단추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쓰시는 게 이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설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약간 다르잖아요. 집에서 쓰실 때하고, 또 여러분들 교육장으로 나왔을 때 와이파이가 설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자주 가시는 곳은 와이파이를 설정을 한번 하시면, 그게 이제 보관이 돼, 저장이 돼서,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설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와이파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셔야죠. 와이파이를 켜주세요. 네. 와이파이를 키시면, 자, 그러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들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와이파이에 저희 그 내용이 나와서 조금 화면을 딴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파이를 하시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사용 키시면은 현재 네트워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쭉 떠요. 이 화면에 이렇게 뜨죠? 뜨면은 자,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돼 있는 게 있고 자물쇠 모양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자물쇠 모양이 있는 와이파이가 있고요. 자물쇠 모양이 없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보통은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물쇠 모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지하철 같은 데도 보시면 SK나 예. 그런 데서요. 예. 뭐 KT 예. 자, 뭐 이런데 예. 그런 데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가 없이 그냥 지하철 같은 데도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 있으시죠? 예, 자물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보안이나 또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조금 느릴 때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 켜놓으시면 되게 느리더라고요. 저도. 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자물쇠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쓰겠죠. 그러면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와이파이가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나오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사용 중으로 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연결됨이라고 돼 있는지 보시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물쇠가 있는 거는 터치를 하시면 비밀번호더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넣으셔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다 달라지는 거 아시죠?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림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와이파이의 화면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와이파이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요. 소리. 이게 소리인 거 아시죠? 예. 와이파이는 이걸 꾹 누르시면 와이파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와이파이 화면에서 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그리고 한 번 더 내리시면 이 화면이 다시 나오죠. 손가락으로 무음을 볼까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 조절하시는 건 한 번 누르면 소리. 그 다음 한 번 누르면 진동, 지잉 소리 나시죠? 한 번 누르면 무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강의장 나오시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전화 온 거 모르세요 전혀. 그래서 뭐 수업 받으실 때 무음으로까지는 안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진동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전화 온 거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예 무음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로 해놓으시면 또 시끄러우니까 뭘로 해놓으시면 돼요? 진동으로. 예. 자, 이렇게 진동으로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쓰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가 있는데 제가 블루투스를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예. 자, 블루투스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켜볼게요. 한번 블루투스를. 예.
꾹 누르시고 블루투스 켜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키면은 제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기계들이 떠요. 그러니까 제가 블루투스를 키면 제 주변에, 이게 제 전화예요. 제 주변에 제 핸드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계가 뜹니다. 그럼 그 기계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기계들이 있냐면 그게 첫 번째로는 이어폰이요.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선이 없는 이어폰. 선 없는 이어폰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어폰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폰의 이름을 알아야죠. 그 이어폰 이름이 알아야 여기에 떴을 때 그 이어폰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폰을 딱 선택하시면은 내 핸드폰하고 그 이어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음악이 틀으면 그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는 거는 와이파이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와이파이예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만 와이파이 쓰실 수 있고, 블루투스는 내가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계를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계는 근처에 있으셔야 돼요. 뭐 핸드폰은 여기 있는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은 저기 먼 데가 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곳에, 그거는 뭐 블루투스 따라 약간 틀리지만, 제가 이어폰을 귀에다 꽂으시면 스마트폰은 주머니에다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 거리. 예,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귀에서 내가 이어폰을 꽂았을 때, 뭐 가방이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거리, 스마트폰과 기계가. 예,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이 스마트폰하고 이 다른 기계, 블루투스가 되는 기계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기계를 연결할 때 쓰는 게 블루투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어폰이고요. 두 번째로 스피커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프린터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아시죠? 그 노래 부를 때 쓰시는 마이크. 그래서 그 블루투스 마이크 사시면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그 마이크를 연결하시고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틀어갖고 이렇게 마이크로 노래 부르시잖아요. 마이크.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비게이션 차량하고도 연결할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에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쓰는 분들, 예, 그런 거 할 때도 블루투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실 때 블루투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내 스마트폰의 근처에 있는 기계를 어떻게 해요? 내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 예, 그때 쓰는 게 블루투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없어요. 연결하는 게 없어요. 제가 위에서 밑으로 다시 내릴게요. 다시 내리는데, 자, 블루투스가 켜져 있죠. 일단 내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기계가 없어요. 이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끼리 연결을 해서 뭐 예전에 사진도 보낸다 그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연결하는 게 없다고 칠게요. 예,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블루투스를 켜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연결하는 기계가 없는데 블루투스를 굳이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꺼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계를 연결할 거다. 그럼 그때 켜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스마트폰 기초를 하든 스마트폰 수업을 할 때 보면 절반 정도는 다 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혹시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끄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컴퓨터도 블루투스 기능이 돼요. 컴퓨터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결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은. 그리고 프린터를 사실 때도 프린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걸 사셔야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바로 프린터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눌러보시면 거기 인쇄라는 게 있어요. 인쇄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인쇄를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프린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제 인쇄하실 때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프린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프린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그 프린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가격이 조금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프린터를 혹시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블루투스가 되는 걸로
예,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예. 자, 블루투스 하실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블루투스는 안 쓰실 거면 어떡하세요? 꺼놓으세요. 예, 블루투스 안 쓰실 거면은 꺼놓으셔도 됩니다. 자,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셨으면은 이제 하실 게 여기 자동 회전이 있습니다. 자동 회전. 예. 자, 자동 회전은 뭐냐면요. 예, 자동 회전은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세로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내가 가로로 딱 했을 때 저절로 자동으로 가로로 딱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세로로 돼 있으면 제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가로로 해도 가로로 안 만들어져요. 그냥 세로로만 보게 돼 있고요. 이거를 눌러서 자동 회전을 해야지만 제가 가로로 스마트폰을 딱 눕혔을 때 얘가 가로로 딱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로로 안 변하게 할 건지 변하게 할 건지 예, 그거를 예, 하실 때 예, 쓰는 거니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회전하게 하는 게 낫겠죠. 예, 가로로 해서 사용하실 때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 쓰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행기 탑승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손전등을 누르시면 뒤에 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전등이 또 의외로 또 잘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예, 손전등도 이렇게 한번 켰다가 꺼보시고 예, 그래서 껐다 키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바일 데이터 보이시죠? 예, 모바일 데이터는 제가 눌러볼게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돈 내실 때 예, 누르면 자 여기 예, 모바일 데이터를 제가 켰습니다. 이렇게 내릴게요. 다시 내려서 모바일 데이터를 켰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금을 내실 때 쓰는 데이터 아시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예, 쓰는 거니까요. 그 모바일 데이터 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금제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금을 좀 확인해 보시고 요금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 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500메가냐 1기가냐 가격에 따라 틀리죠. 요금을 내가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솔직히 와이파이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모바일 데이터를 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모바일 데이터는 이제 뭐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거 하실 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받을 때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카카오톡도 안 오고요. 보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돼야지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시려면 모바일 데이터를 켜놔야 돼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카카오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켜놓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글씨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글씨는 솔직히 데이터 용량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주고 받으실 때 글씨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송할 때 그렇게 무겁게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은 조금 데이터가 많이 들어요. 특히 동영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실 때는 모바일 데이터가 무제한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이파이하고 모바일 데이터를 두 개 다 켜놓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와이파이도 켜놓으시고 어차피 뭐 와이파이 켜놓는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와이파이는 당연히 그냥 켜놓으시고 저절로 잡히면 좋지만 또 안 잡히면 내가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도 켜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는 와이파이로 하고 이제 일반 길거리 다니실 때는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데이터로 해야 되니까 둘 다 켜놓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랑 둘 다 켜놨을 때 뭐가 우선으로 그러면 적용이 되느냐? 일단은 와이파이가 우선으로 적용이 돼요. 와이파이가 모바일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표현이 좀 그런데 세다는 거는 전송 하는 양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도 조금 더 빨라요. 근데 그것도 와이파이 따라 틀립니다. 어떤 와이파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혼자 와이파이를 쓰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 와이파이를 쓰고 있으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같은 통신사의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면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4G하고 LTE하고 5G가 또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또 5G는
5G는 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와이파이가 조금 더 많은 양을 전송받기도 좋고 속도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일단 우선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와이파이가 있는 데선 그냥 와이파이만 켜놓고 쓰세요. 두 개를 같이 켜놓으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실 땐 되도록 와이파이만 켜놓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는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가시거나 그럴 땐 또 데이터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켜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보다 와이파이로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속도도 더. 네. 그래서 와이파이로 사용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 켜놓고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제 나 혼자 와이파이 쓰는 거니까 제일 빠르니까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끌게요. 예, 와이파이로 이용할 거니까 전 끄겠습니다. 예, 모바일 데이터 끄고 와이파이로 사용을 하는 걸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안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안되는 와이파이 찾아서 선택해 주실 때 쓰시는 거고, 편안하게 보기는 제가 켜놨는데요. 요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눈이 좀 편하게 이렇게 조명을 좀 바꿔줘요. 조도 같은 걸 약간씩. 예, 바꿔주게 해줄 때 요거 켜놓으시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긴 기능이에요. 예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 생긴 기능인데, 켜놓으세요, 그냥. 예, 편안하게 보기는. 그 다음 이제 위치는 저는 일단 켜놨어요. 예, 제가 나중에 뭐 네이버로 지도나 이런 거 할 때 위치를 켜놔야 여러분들이 지도 찾기가 조금 좋으니까 위치를 켜놓으시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세요. 네, 선택이신데 이제 위치를 켜놓으시면 일단 스마트폰에 내 위치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생활에 침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위치 정보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지 않아요. 외국 폰들 보면 저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밖으로 선택할 수 있게 안 돼 있습니다. 안에서 따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일단 기록이 된다는 거 폰에 그거 알아두시고 요걸 끄시면은 기록은 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나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찾을 때는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위치 정보를 켜놓으신 것보다는 GPS를 이제 내가 가는 곳을 기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치 정보는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켜놓으시라고 해요. 일단은 켜놓으시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폰을 찾으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위치 정보는 일단 켜놓으시고요. 예전에는 위치 정보를 키면 뭐 배터리가 많이 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치 정보를 켜놓으셔도 크게 막 폰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켜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꺼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는 수업할 때 위치 정보를 켜서 쓰는 일이 많으니까 수업할 때는 일단 켜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위치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찾아가거나 뭐 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되게 많아서요. 위치를 켜고 쓸 일이 좀 많아요. 저희 수업할 때도.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아실 때 위치 정보는 본인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위치를 아시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본인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 조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방책으로 통신사에 가보시면 좀 다르게 위치를 좀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어플들도 있거든요.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는 것들도.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상대방의 위치를 좀 알고 싶으면 그런 어플들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크 모드를 잠깐 보시면 요거는 화면 까맣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까맣게 많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눈이 덜 아파요. 이게 스마트폰이 계속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눈이 뭐랄까요, 약간 건조해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빛이 계속 눈을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다크 모드로 보시면 좀 덜 아프시니까 요렇게 지금 저희 아들도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다크 모드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다크 모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크 모드로 해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키시면 그냥 하얗게 다시 돌아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얗게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크 모드로 하고 써보시고 눈이 너무 좀 아프시거나 그러면 다크 모드로 해서 보시고, 그게 좀 괜찮으시면 그냥 그대로 보셔도 돼요. 요즘은 요걸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요 다크 모드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눈에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할 수, 요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나머지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거만 선택을 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요 빠른 설정창, 빠른 설정 목록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하면서 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요거만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만 좀 잘 알고 가셔도 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